반갑습니다. 네, 우리 생쇼 시청자 여러분들, 네, 혹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우리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드디어 FOMC가 막을 내렸습니다. 6월달 FOMC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또 시장의 어떤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이제 간밤에 새벽에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이 확실히 됐고, 예상치대로 됐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점도표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점도표가 역시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황 설명을 드릴 때 이번 동결은 확실한데 아마도 이 점도표를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 파월이 얘기한 게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또 수년간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금리 인하를. 그래서 이 점도표를 높이면서 연내에 무려 0.5%를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도표가 나왔고요. 연내에 한두 번 정도를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좀 출렁거렸었죠. 새벽 3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출렁거렸는데,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들, 그죠? 그러니까 금리는 점도표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점도표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표들 더 보고 아직은 미확정이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미확정이니까 일단은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면 굳이 점도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 없겠네라고 하면서 다시 저점에서부터 상당한 반등폭을 하면서 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막판에 했고요. 미국장 막판에 거의 한 100포인트 이상을 또 올려놓는 그런 어떤 상승을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 뭐 어제 국내장이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한번 맞았기 때문에, 뭐 맞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돌려세우는 흐름도 연출될 거라고 판단은 돼요.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약간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뷰를 봤을 때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러니까 오늘장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그 이벤트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땡겨 올리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어제 하락적인 부분들 오늘 국내장이 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장이 좀 약간 상승으로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고 기술주 중심에 대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국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진 않는다. 오늘만은. 근데 차후에 이번 주가 지나 다음 주 정도쯤에는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서서히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너무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이지만은 파월의 어떤 멘트가 그렇게 매파적이지도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힘이 빠진 매파 정도? 힘이 빠진 매였기 때문에 뭐 강력한 매파적인 어떤 발언은 아니었다. 계속 올해 연내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두 번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과 점도표대로 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사실은 그렇게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이. 그러니까 지표들을 보고서 결정을 할 문제지 지금 내가 당장 이거를 얘기할
어떤 자신도 없고 또 이제 이 연준 의원들과도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논의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약간의 어떤 환호를 하면서 막판에 좀 땡겨 올렸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연준이 금리 최대 2번 더 올린다. 단 7월은 아직 미정이다. 그죠? 7월도 동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기사에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동결을 했고, 그래서 7월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 게 아니라는 데서 위안을 받았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꼬리알고 올라왔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모든 위원들이 금리 인상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연내 인하는 한 명도 없었다. 사실 이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거고, 점도표를 보고서. 그래서 이 건너뛰기보다는 속도 조절이다.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스탑 개념이 아닌 스킵 개념이라고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6월 FOMC 회의에서 알아야 될 8가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파월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의 모든 위원들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적절하다고 예상했다. 그래서 위원의 결정은 오직 이번 회의만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이 금리 인상 중단은 이번 회의에만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점도표상 연말 금리 전망치를 5.6%로 0.5%포인트를 상향했다. 그래서 18명 중 12명이 5.5% 이상을 찍었다. 요 점도표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파월의 어떤 매파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들로 올라왔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추가 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파월은 동결을 오직 이번 회의에만 한정을 했다. 그죠? 그럼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라는 또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이거는 제가 계속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FOMC가 끝나게 되면은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당장 바뀐다라기보다는 차츰 시차를 두고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내 금리 인하 동의한 위원 한 명도 없다. 금리 인하는 수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선을 그은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를 보면 이제 전년 대비 많은 진전이 막 시작됐다. 그러니까 물가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겠지만 근원 물가가 인플레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적합한 지표다. 근원 PC는 6개월 동안 큰 진전이 없다. 2% 타깃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속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행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긴축에 근거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훨씬 더 접근했다. 요 멘트도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금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중심금리, 그 다음에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회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근데 점도표에서는 이미 5.6%로 이렇게 0.5%포인트나 올린 부분들인데, 파월의 어떤 말에서는 7월 회에서 어떤 결정 내린 적이 없다. 이 말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면 7월 달은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를 다시 또 동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시장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폭을 축소를 했던 거고, 그래서 초점은 6월 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번 회의의 어떤 동결에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은 라이브 회의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7월 금리 동결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게 바로 증시 낙폭 감소와 일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경제는 고용과 경제활동, 인플레를 짓누를 수 있는 신용 긴축이 역풍에 직면해 있다. 그죠? 아직 신용 긴축 여파가 얼마 될지는 판단이 너무 이르고 불확실성도 크고 통화 긴축 효과는 완전히 안 나타나고 있다. 시차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정확한 컨센서스는 없어서 이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늦추는 것이 적절, 스킵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으며 속도 조절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건데, 그죠? 그 속도를 조금 더 늦추는 것도
그 시차에 따라 적절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CPI나 그다음에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또 과열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게 되면 연준 지도부가 금융시장 긴축 부분을 크게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 파월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0.75%포인트, 0.5%포인트, 매회 0.25%포인트 건너뛰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속도가 계속 줄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고용시장이죠.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매우 타이트하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더 완화해야 된다. 해서 뭐 실업률 전망치를 4.1%로 크게 낮췄지만 현재는 너무 낮기 때문에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완화 없이는 물가 잡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업률과 고용지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4, 5년 부동산에 대해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2번 정도 연말 안에 더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점도표상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파월의 입에서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의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이제 안도하는 부분들로 일단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생긴 거잖아요. 지금 페드워치를 보시게 되면은 7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이 지금 64.5%로 증가한 부분들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7월 달에도 역시나 또 금리와 물가와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차례 한 번 더 시장이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약간의 쇼타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의 타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국내장은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막 따라가는 어떤 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그런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양지사 그거 말씀드렸죠.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19% 급등 나와서 목표가 2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해지 개념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이 빠질 때 계속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 양지사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 의료기기 섹터를 잘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 제가 레이를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와 뭐 비올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루다 그 다음에 뭐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피부 미용 혹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휴비츠 이런 종목들을 저는 계속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도 돌려 세우는 오늘 흐름들이 연출될 거라 판단이 되고 어제 삼성전자가 강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아마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승의 어떤 부분들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공략할 섹터는 의료기기 섹터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스플로라는 종목을 어제 그 생쇼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투자에 도움될 수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닝 브리핑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은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이거는 진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막 참여를 할 겁니다. 그때 과열이 신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은 꺾일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나스닥의 어떤 상승과 함께
오늘 빅테크 종목들의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좀 이끌 거라 판단되는 부분들이라서 부정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생쇼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나갈 테니까 오늘도 생쇼 많은 시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